광주시 행정이 며칠 뒤면 막을 내립니다. 윤장현 시장이 이끌었던 지난 4년의 명암을 되돌아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당선인들이 공동 이익을 향한 행보를 보이면서 광주 전남 상생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에 필요한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18 통합신고센터가 내일 문을 엽니다. 강진산 중턱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여고생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 원인과 장소 등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말이면 민선 6기의 광주시 행정도 막을 내립니다.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지난 4년의 명암을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관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시민단체 출신 시장의 광주시청 입성은 그것 자체로도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6기 초반은 신선함과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관사나 고급차와 같은 권위적 의전을 없애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이전에 없던 소통 방식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다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도 이어져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한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년까지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부분에서 아이들까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과 낮은 자세가 윤 시장 개인 차원에 머물렀던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의 바람이 광주 지역의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소통을 강조하는 시정은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이 격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답답함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다 안 한다 논란으로 민선 5기를 허송한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6기 때도 같은 논란을 반복한 끝에 민선 7기 출범을 앞둔 지금까지도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등산 사업과 신세계 특급 호텔과 같은 찬반이 갈린 사안에서도 느린 것이 아니라 공직 경험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도 정책 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민선 6기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바람이 가다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다음 사람 일하시는데 큰 부담을 덜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런 비판에 윤장현 시장은 속도는 느리지만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며 진정성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체 논란을 낳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 투자 의향서 제출로 임기 끄트머리에 성과를 낸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발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윤 시장 스스로는 민선 6기 들어 가장 잘했던 일로 메르스 파동 속에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일을 꼽았고 잘못한 일로는 측근 관리를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새로 출범할 민선 7기에서 광주와 전남이 서로 상생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갈등은 줄이고 이익은 공유하겠다는 태도여서 초반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김영록 당선인이 내세웠던 5대 공약입니다. 일자리와 농업, 생활안전, 관광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전남지사 취임 준비 기획단은 5대 공약을 포함해 김영록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자리와 경제를 축으로 7개 분야 26개 과제, 135건의 핵심 공약을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장과의 소통, 이건 기본이고 아무튼 모든 것을 도민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겠다. 김영록 당선인은 특히 나주혁신도시 활성화와 한전공대 유치 등 광주와 관련된 내용은 말 한마디라도 잘못 해석될까 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원칙은 지키되 시도가 손잡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혁신도시의 뜻이
성과를 서로 공유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또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자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한 이전 약속에 크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광주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시도지사 당선인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광주 전남시도의 강한 협력을 통해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고속철, 광역경제권 구축 등 영남과 지역의 벽을 허무는 광범위한 상생 행보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록, 이용섭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안 파악을 마치면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한중일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사장은 한중일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력망 연결에 대해서도 상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지 아니면 전력을 보내기 위해 송전선을 까는지 전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18과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18 통합신고센터가 내일 문을 엽니다. 센터로 들어온 모든 증거와 증언들은 오는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넘겨져 진실을 밝힐 소중한 단초로 활용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의 최대 난제인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안매장지 발굴을 가능하게 한 건 한 계엄군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방송에 참여해서 좀 고인들의 좀 생각해서 좀 자기가 묻었던 곳을 좀 얘기해서 5.18 기념재단은 최근까지 여러 건의 군 가해자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5.18 이후 관련 군 자료를 소각하고 문구를 수정했다는 당시 군의 고백 등 다양한 증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섬세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료들을 소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광주와 관련된 진실을 은폐했던 이 군 자료들 관련해서 증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이러한 5.18 제보를 총괄하는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를 시청 1층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지금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증언을 해줄지가 관심사입니다. 밝혀서 이를테면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5.18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발생한 지 38년이 흘렀지만 미국인 선교사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록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진상규명의 조각들.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는 모든 조각들을 끼워 맞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면 모든 제보들을 모아 이관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을 즉각 위촉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는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특별법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조사위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원인과 장소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문점들이 무엇인지 김양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살 이 모양이 시신으로 발견된 곳은 해발 250m 매봉산 정상 부근입니다. 경사가 70에서 80도에 이를 정도로 가팔라 혼자서 시신 상태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신 자료, CCTV, 또 감정 결과 등을 통해서 공범 여부가 있다면 공범 여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용의자와 이양이 함께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갔을 가능성입니다.
용의자 김 씨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 양을 유인했거나 흉기로 위협해 산에 같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이 실종된 것은 지난 16일. 용의자는 당일 오후 5시 17분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차를 한 뒤 차량 트렁크에서 낫을 꺼낸 사실을 확인했고 DNA 분석 결과 낫에서 이 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를 보면 그 낫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낫에서 지금 실종된 여학생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양이 낫을 만졌고 이 양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 양과 용의자의 이동 동선이 일치한다는 정황 증거가 전부였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 양은 실종된 당일 오후 친구에게 아저씨가 왔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가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휴대전화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떻게 해갖고 만나게 된 건 확인됐어요. 근데 지금 수사상이라서 저희들이 말씀 못해요. 실종된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23살 A씨에 대해 사안이 중하지만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4살과 2살,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됐고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이루어집니다. 마약을 밀반입해 전국적으로 유통해온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각종 마약을 밀반입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밀수책인 34살 A씨 등 태국인 30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태국에서 시가 3억 1,500만 원어치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광주와 천안 등 전국의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리는 등 오늘 밤부터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80에서 15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 최대 2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온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가 이용섭 당선인에게 광주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역의 빛고울 노인건강타운과 북부권역의 효령건강타운 외에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서부권역의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해 권역별 노인복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장애인 회관 건립과 관련해 국비 사업이 아니라서 재원 확보가 어렵지만 특별교부세 확보나 기금 공모를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